안녕하세요. 만약에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이 여러분의 잠재력을 막 짓누르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아주 작아 보이는 꿈 하나를 붙잡는 게 어떻게 모든 걸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그 답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자, 그 꿈은 잊어버려. 넌 이제 우리 중 하나야. 어때요? 굉장히 도발적인 문장이죠. 바로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의 핵심 갈등을 보여줍니다. 외부의 목소리가 우리의 가능성을 어떻게 꺾어버리는지 정말 강렬하게 보여주는 말이에요. 자, 첫 번째 섹션에서는요, 이 실현되지 못한 잠재력이라는 문제를 아주 강력한 비유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돼요. 독수리 알 하나가 어쩌다 보니 닭둥지에 떨어진 겁니다. 거기서 태어났으니 이 독수리 새끼는 당연히 자기가 닭인 줄 알고 자라겠죠? 닭처럼 걷고, 닭처럼 꼬꼬대거리고, 닭처럼 땅을 쪼면서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친구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본 거예요. 와, 근데 저 위에서 정말 위험 있게, 자유롭게 하늘을 나는 거대한 새를 보게 된 거죠. 그 모습에 완전히 압도되고 맙니다. 사실 그게 바로 자기가 될 수도 있었던 자신의 진짜 모습이었는데 말이죠. 너무 신기해서 옆에 있던 닭한테 물어봤겠죠. 저게 뭐야? 그랬더니 닭이 뭐라고 하냐면요. 아, 저건 독수리야. 새들의 왕이지. 근데 우리는 닭이잖아. 넌 절대 저렇게 될 수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마.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거예요. 주변 환경이 그 열망에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린 거죠. 너무나 슬프게도 이 독수리는 그 말을 그냥 믿어버렸습니다. 자기한테 어떤 엄청난 잠재력이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한 채 평생을 닭으로 살다가 결국 닭처럼 죽고 말았죠. 근데 이게 그냥 새 이야기 같으세요? 아니요. 이건 우리 인간의 삶에서도 똑같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그런 한 사람의 이야기를 만나보시죠. 네, 이제 요셉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방금 그 독수리처럼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틈에서 아주 큰 꿈을 꿨던 한 젊은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는데 아주 총명하고 재능이 뛰어났어요. 근데 바로 그 점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았죠. 결정적으로 요셉은 정말 거대한 꿈을 꿉니다. 해와 달, 그리고 11개의 별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 바로 이 꿈이 그를 가족과 갈라놓는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이 구절 좀 보세요. 진짜 충격적이죠? 저기 꿈꾸는 놈이 온다. 가서 죽여버리자. 그의 꿈이 형들에게 얼마나 격렬한 적대감을 불러일으켰는지 정말 생생하게 보여주죠. 형들은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부르면서 그 꿈과 함께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 꿈 때문에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가장 믿었던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머나먼 타국의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결국 인생의 가장 밑바닥, 가장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죠. 마치 우리의 꿈도 때로는 이런 시련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처럼 눕혀질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절망의 순간이 사실은 이야기의 전환점입니다. 다른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과연 우리에게 무엇이 남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최악의 순간, 모든 게 무너지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이라면 과연 무엇을 붙잡으시겠어요? 이 질문을 통해 요셉의 경험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요셉에게는요, 딱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형들이 팔아넘길 수도, 주인이 빼앗을 수도, 감옥이 가둘 수도 없었던 것. 그게 뭘까요? 바로 그의 꿈, 그의 비전이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감옥 안에서 그 꿈만큼은 거대한 동굴 속 작은 촛불처럼 꺼지지 않고 살아남았던 거죠. 요셉이 붙잡았던 그 작은 꿈의 불씨, 그건 마치 작은 씨앗과도 같았어요. 지금부터는 바로 이 씨앗이 가진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가장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들 안에 얼마나 큰 잠재력이 숨어 있는지 말이죠. 여기서 겨자씨라는 비유를 한번 가져와 볼게요. 이 겨자씨가 바로 숨겨진 잠재력을 설명하는데 아주 완벽한 예시거든요. 얼마나 작냐면 기장살 한 톨만 해서 눈에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예요. 자, 왼쪽이랑 오른쪽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완전 다르죠? 왼쪽을 보면 이게 씨앗인지 먼지인지 모를 정도로 작아요.
근데 오른쪽을 보세요. 그 보잘것없던 시작이 나중에는 새들이 와서 둥지를 틀 만큼 거대한 나무로 자라났습니다. 우리의 작은 꿈이 가진 잠재력과 정말 똑같지 않나요? 숨겨진 가치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들어보세요. 한 어부가 그물질을 하다가 이상하게 생긴 돌을 하나 건졌어요. 그냥 좀 예뻐 보여서 10년 동안이나 집에 그냥 뒀다고 해요.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감장을 받아봤는데 그 가격이 얼마였을 것 같으세요? 상상이 가시나요? 무려 1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1조 2천억 원이요? 정말 놀랍죠? 이 이야기는 진짜 가치라는 건 겉으로 바로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비전을 끝까지 붙잡았을 때 그것이 현실 세계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결국 그 구덩이에서 시작됐던 요셉의 꿈, 그 흔들리지 않는 비전이야말로 그를 죄수에서 이집트의 총리로 만든 결정적인 열쇠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의 꿈은 이제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서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비전을 가졌던 요셉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구원했죠. 반면에 꿈이 없었던 그의 형들과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됐나요? 꼼짝없이 기근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결국 비전이 있느냐 없느냐가 생존과 번영을 가른 겁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이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궁극적인 교훈이자 시대를 초월하는 원리인 거죠. 꿈, 즉 비전이 없다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이 질문은 온전히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을 이끌고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주며 궁극적으로 여러분 자신과 주변 사람들까지 구원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여러분의 비전은 과연 무엇입니까?